건조기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주범은 청소를 안 하는 것. 건조기를 썼잖아요. 저 같으면 매일 청소합니다. 전기료도 덜 나오겠고 옷도 먼지가 잘 안 붙고 깨끗하겠죠. 두 군데를 딱 청소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조기의 잘못된 사용법은 젖었을 때 바로 넣는 겁니다. 저 같으면 다 말르고 넣겠습니다. 자연건조로 다 말리고 나중에 건조기를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줄죠. 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말리고 넣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지를 털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탁 용어 중에 텀블링이라는 게 있어요. 건조기를 텀블러라고 부르고 회전하면서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섬유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다듬이 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다듬이 돌에다가 빨래 면이 빨고 나면 많이 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드리잖아요. 그게 무드질이에요. 가죽에 하는 무드질 같은 면 무드질. 텀블러가 회전하면서 낙차에서 떨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듬이 방망이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세탁소에 가보시면은 항상 천정 높은 곳에 빈 파이프가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강제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말리려고. 그나마 빨리 말리는 방법이죠. 그거를 빨리 말리겠다고 발에다가 난로를 둔다거나 보일러 위에서 말린다거나 이것도 줄어요. 신발을 보일러 위에서 말리겠다 이렇게 해도 신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죠. 슈트리를 껴도 그때뿐이죠. 저 같으면 수건하고 이불 외에는 건조기 안 쓰겠습니다. 이불하고 수건도 줄거든요. 줄어도 쓰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늘으라는 것이지 그게 안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탁소에서도 젖은 빨래를 건조기에다가 돌리는 경우는 없어요. 물 세탁한 거를 건조기를 써서 아무 이상 없이 말릴 수 있었다면 생산성에 많은 도움이 됐겠죠. 시간도 단축하고. 근데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하는 겁니다. 건조기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주범은 필터 청소를 안 하는 것. 흡기구 청소, 배기구 청소를 안 할 때 건조기가 잘 마르지도 않고 부하를 받겠죠. 이것이 가정용 건조기는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흡기구, 배기구 이 두 개가 건조기의 핵심입니다. 공기를 한쪽에선 빨아들여야 되고 한쪽에선 습기가 찬 공기를 내보내주는 성능이 좋아야 좋은 건조기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딱 청소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먼저 배기구로 섬유 먼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가정용 건조기는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진공 청소기 주둥이를 넣고 가동을 시켜갖고 먼지를 빨아들이면은 배기가 잘 되겠죠. 그럼 여기를 열어보면 흡기가 되기 때문에 먼지가 여기에 쌓여요. 섬유 먼지죠, 이것도. 그러면 청소기 앞에 헤드를 빼고 요거만 이용해서 이렇게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터를. 그게 가장 깨끗합니다.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먼지가 입구를 막는 현상이 없으면 공기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 되는 거죠. 빨래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잘 마릅니다. 건조기 내부는 항상 깨끗해요.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는 정도면 돼요. 건조기 안으로는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만 해요. 그리고 건조기에다가 넣을 때 세탁기처럼 절반을 넘게 채우면 안 돼요. 빈 공간이 있어야 이게 마르고 그러는데 부하를 받게 되겠죠.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3분의 1 미만, 절반 미만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 손해입니다. 건조기를 썼잖아요. 쓰기 전에 저 같으면 매일 청소합니다. 잠깐 빼서 진공청소기로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은 전기료도 덜 나오겠고 옷도 먼지가 잘 안 붙고 깨끗하겠죠. 그 청소 주기를 좀 늘려줄 수 없냐는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빨래를 자주 안 빨면 더 강한 빨래를 해야 되듯이 건조기 청소도 오래 안 하면 더 세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볍게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건조기에서 안 줄어드는 유일한 의류는 폴리에스테르 100%입니다. 왜냐하면 걔는 원래 수분을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도 손상을 입을 리가 없죠. 절대 안 줄어듭니다. 폴리 100%만. 면 폴리도 안 돼요. 와이셔츠가 면 60%, 폴리 40% 보통 이 비율이거든요. 그래도 줄어요. 어디가 주로 줄냐면 소매 위, 재봉선, 카라빗, 어깨 이런 데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면이 10%라도 포함된 거는 무조건 준다고 봐야 됩니다. 폴리가 최고입니다. 추리닝, 패딩도 있죠. 패딩도 폴리 100%이기 때문에 건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게 열에 약한 구스털이나 오리털이 들어있죠. 그래서 또 열 건조가 안 됩니다. 냉풍 건조하셔야 됩니다. 건조기를 쓸 때 옷이 줄어들죠. 안 줄어드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줄어든 옷은 다시는 안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건조기에다 우리가 말리는 것들이 거의 자연에서 온 것들이죠. 식물성, 면, 나무에서 왔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건조되면 수축하고 뒤틀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작아지고 뒤틀리고 이런 성질이 있죠. 목화로 만든 면이라는 거 역시 한번 줄어들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제 옷을 건조기에다 강제 건조를 시켜봤거든요.
낮거든요. 거의 2사이즈 정도 줄어요. 다리미를 억지로 늘려보고 별짓 다 해봐도 다시는 안 늘어납니다. 건조기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옛날부터 보급이 많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은 옷 자체의 규격을 원래 크게 사요. 줄어들 거 각오하고 큰 걸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열건조는 무조건 줍니다. 세탁소에서는 물세탁도 물론 하지만 물세탁한 것은 다 자연건조하고 드라이클리닝이라는 용제 세탁을 하잖아요. 용제는 열건조를 해도 수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셀룰로스 섬유들은 물을 기본적으로 많이 빨아들이고 갑자기 배출하면 확 줄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겠네요. 죄송해요. 건조기가 없는 분들은 건조대를 사용하시잖아요. 빨래가 제일 잘 마르는 조건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는 건조하고 바람은 불고 그러면 제일 잘 마릅니다. 햇빛이 제일 1 요인이 아니에요. 옷을 빨리 말리려면 건조대를 높은 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끈으로 당기는 건조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건조대를 높게 천정에다 설치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최상이라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천정에 빨랫줄이 걸려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잘 마르는 비결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창문 한쪽을 열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빨래는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마르거든요. 집안 창문을 다 닫아놓고 보일러만 뗀다고 해서 그게 잘 마르는 건 아닙니다.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세제 정량이라는 것을 세제통 뒤에 써놓게 되어 있는데 사실 써놓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빨래가 더러우면 세제를 증량해야 됩니다. 많이 넣어줘야 그래야 거품이라도 나고 세제가 세탁이 되죠. 오염물이 많으면은 계면활성제가 흡착할 수 있는 오염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면은 역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심한 옷을 세제를 양을 증량해주고 그 다음에 이불이나 수건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은 기름을 흡수하는 능력도 좋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제의 양을 2배 이상, 3배 이상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컵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옷이 얇고 자주 빨고 매일 빨고 깨끗해. 그러면은 4분의 1 컵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티셔츠는 한 3일은 입어줘야지 하시는 분들은 종이컵으로 한 컵 가득을 넣으셔야 되는 거고 수건이나 이불처럼 흡수하는 양이 많은 섬유들은 세제의 양을 2컵, 3컵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세제는 많이 넣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또 내가 산 세제가 10,000원에 3개씩 준다 이러면은 한 3컵씩 4컵씩 넣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계면활성제가 주 성분인데 저가 세제일수록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제의 원가가 그 안에 내용물만 생각하시는데 2리터짜리 용기 한 개도 2,000원이 넘어갑니다. 2,4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많이 들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세제를 의무적으로 농축하거나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빈 통만 주고 원액을 따로 포장해서 주는 경우도 봤어요. 세제에 계면활성제가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플라스틱 통만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싼 것만 찾지 마세요. 캡슐 세제를 보면은 편리하기도 편리한데 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캡슐 세제 껍질이 물에 잘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탁실이나 화장실에다가 세제통을 두게 될 텐데 거기에 물이라도 쏟아지면은 그게 다 붙어버리거든요. 녹거나.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세제 개발자로서 생각하는 캡슐 세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액체 세제가 개발자가 의도한 재료를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배합이 쉽고 녹여내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캡슐 세제 껍질을 보면은 세탁기에 들어가서 물이 나오자마자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제가 나오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 내부에 들어가는 원 재료를 수용성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계면활성제나 알코올 종류만 넣을 수 있는 거지 세제에 배합할 수 있는 원자재 종류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알칼리 세제나 알칼리 액체 세제에 비해서 세척력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이제 번외. PD님이 볼펜 들고 가게 돌아다니다가 볼펜을 패딩에다가 그었어요, 지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성얼룩 제거제. 면봉에다가 묻혀서 물에 녹는 게 아니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번지네. 번지면 이건 중성펜인 것 같아요. 중성펜은 합성수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이 필요해요. 스팀 가열. 스팀으로 살살살살 가열해주면 합성수지가 녹게 되겠죠. 색깔을 이루고 있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을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표면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른 쪽으로 닦아주고 다시 젖은 쪽으로 넓게 닦아주고 다시 마른 쪽으로 끝. 자, 그리고 드라이기로 가장자리부터 말립니다. 이렇게. 자, 여기 구석에 물 링이셨죠. 자, 그래서 부분 세탁을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물 조금만 찍어서 물 링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물 링을 말려줍니다. 바로. 자, 이렇게 해서 볼펜을 감쪽같이 지웠습니다.